그리고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사건 발생 2달째 수사가 여전히 답보 상태였던 어느 날 제보 전화 한 통으로 수사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데요. 사장님, 그 사람 오셨어요? 방금 나왔어요. 아, 저기 있네. 네, 올라가세요. 저기요. A영 씨 살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탔다는 택시. 이제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걸까요? 그런데 형사는 대체 뭘 보고 이토록 놀라는 거죠? 놀랍게도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은숙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달째. 뭐 지금 뭐 진척도 없고. 판문수 어떻게 돼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한 달 전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경찰을 찾은 영준 씨는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전날 집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그 서랍장에 우리 집사람 작은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애 돌반지하고 집사람 목걸이가 없어졌더라고요. 특히 애 반지에는 이니셜이 써져 있거든요. 박은수, PS. 한 달 만에 알게 된 사실. 그건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곧바로 전국 그리고 인근 금은방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고 얼마 후 특이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아니, 전부터 좀 이상하다 했거든요. 하루는 가난쟁이 돌반지 가져왔다가 또 어떨 땐 할머니 반지도 가져오고. 아무튼 가끔 와서 금반지 팔아요. 그 여자가. 그 여자 또 오면은 저희한테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애기 돌반지 중에 이니셜이 적혀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인 바로 오늘 여기 그 수상한 손님이 왔는데 바로 은숙 씨였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영준 씨가 말한 바로 그 반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급한 일 보고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잠시 앉아 계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모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은숙 씨가 범인인 걸까요? 그리고 나흘 후 일로 좀 와보실래요? A영 씨 집에서 있었던 현장 조사.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범인으로 현장 검증에 나선 이는 정우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귀금속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여기 기억나요? 아니요. 여기는 온 적이 없는데요. 긴급 체포된 정우찬이 털어놓은 범죄는 최근 3년간 총 22회에 걸친 현금과 금부채에 대한 절도 사건들. 살인에 대해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뭐 좀 나왔어? 팀장님, 내일이 구속시한 만료인데 저는 끝까지 입 다물면 풀어줘야 됩니다. 세게 몰아붙였어야 됐나?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고. 예. 초조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속 시한을 4시간 남겨두고 정우찬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팀장님, 제가 죽였습니다. 근데 장은수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랐고 잘못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보여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2달을 끌어온 살인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리고 말입니다. 종이 한 장만 주십시오.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와 만감이 교차하던 그때 뜻밖의 요구를 한 정우찬. 그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종이 한 장을 내민 정우찬. 거기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뒤에
정말 그 믿기 힘든 그 진술을 자백했습니다. 당시 10년 전에 미제 사건이었던 김기 지역, 진주 지역 연쇄살인 사건까지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제 20여 년의 그 형사생활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근데 이유가 뭐지? 말 안 하면 묻히는 사건들일 텐데. 저한테 막대하지 않고 진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뜻밖의 연쇄살인 고백. 그 이유는 정우찬을 검거하던 날 파악한 그의 성격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앞으로 쟤한테 절대 반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마.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애들 거칠게 다루면 입 다문다. 예, 알겠습니다. 가자. 아니, 이렇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 여자? 네, 그 여자. 정우찬의 범죄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순정아, 네가 좋아하는 과자 사왔어. 아, 저리 치워. 나 내일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뭐? 너 진짜 왜 이래? 아이, 그럼 우리 애기는? 야, 정신 좀 차려. 너하고 내가 애 낳아서 어쩌자는 거야. 나 애 뗐어. 거짓말이지? 순정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저리 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힘겹게 자란 정우찬은 20살의 첫사랑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거녀는 출산을 거부했고 그를 떠나려 했던 것이죠. 그 사실에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정우찬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그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후 세상에 나왔을 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극심한 생활고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걔 때문이야. 그 여자 때문에 내 젊은 인생 망해서 다음이하고. 내 눈에 거슬린 인간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시작된 정우찬의 무차별적인 범죄. 누구야 애기냐? 누구야? 거기엔 어떤 이유도 특별한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대한 분풀이뿐이었지요. 그렇게 그의 흉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저기 밥 좀 더 드세요. 반찬도 더 갖다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정우찬은 한 식당에서 일하는 연상녀 장은숙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사소한 배려는 그가 세상에서 처음 느낀 따스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 생활. 그러나 장은숙이 여기저기 일을 다녔지만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들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정우찬은 결국 오랫동안 보관한 밑창이 다 다른 신발을 다시 꺼내 신게 되는데요. 수상한 이 밤, 외출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절도라도 해서 장은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밑창이 다른 신발은
족적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간이나 이어진 절도범 생활. 자기야, 너무 예쁘다. 훔친 물건은 주로 귀금속이었고 장은숙은 형편이 쪼들릴 때마다 그걸 팔아 생활비에 보탰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고 인생에서 올 것은 결국 오고 벌어질 일은 끝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운명이라 했던가요? 그날 밤 베란다를 통해 애영 씨의 집으로 들어간 정우찬. 10년 전과는 달리 이제 그의 목적은 단 하나. 그저 돈이 되는 물건을 훔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10년이 넘는 그의 잔혹한 범죄는 이 사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10년 전의 미제 사건 총 4건 중에 3건은 그 살인 사건이었고 1건은 살인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그 무기징역형으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부른 재앙이었습니다. 형사님, 다 제 잘못이에요. 이 사람이 반지 같은 거 가져올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 잘못이에요. 찬아, 왜 그랬어? 안 돼.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인간은 불행의 절벽에서 스스로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